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의 신홍범입니다. 어, 기면증이라고 있습니다. 심하게 졸리는 것이 특징인 질환이고요. 심한 졸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수면 검사, 주간 검사를 연이어 받으시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기면증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진료를 보다 보면 수면 클리닉, 졸음과 관련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느끼는 졸음이 너무 힘들어서 환자분 스스로 병원을 알아보시고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본인은 뭐 졸음 크게 느끼지 않고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특히 부모님, 뭐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등께서 너 졸음이 좀 많은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검사를 받아봐라. 그래서 이제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두 가지 경우 다 기면증으로 거의 진단을 받습니다. 사실 이제 졸음으로 이 병원까지 방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많이 심하고 지속되고 꽤 이제 생활에 어려움을 줄 때 이제 그런 결심을 내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 환자 스스로 이 졸음이 힘들다라고 이제 느껴야지 이제 병원을 방문할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계기 혹은 증상이 얼마나 심해야지 이렇게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이렇게 하면 어, 똑같은 수준의 졸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졸음을 아주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느끼시고 그보다 더 힘들 때 좀 졸린다 라고 느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졸음에 대한 내적인 기준이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이제 다르고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은 꽤 빨리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시고, 어떤 분은 주변에서 여러 번 피드백을 주더라도 쉽게 버티다가 간신히 이제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그 객관적인 졸음, 우리가 이제 수면 검사 외에 주간 검사를 통해서 뇌파를 통해서 얼마나 빨리 잠드는지를 측정합니다. 그게 객관적인 졸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변에서 관찰하는 거죠. 뭐 가족이나 친구나 선생님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지 않는 시간인데 존다든지, 다른 학생에 비해서 더 많이, 더 빨리 졸음에 빠진다든지, 이런 이제 관찰 소견도 객관적인 졸음의 소견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인 졸음하고 객관적인 졸음 사이에는 분명히 이제 차이가, 괴리가 존재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분은 빨리 병원에 와서 검사도 받고 진료를 받는 반면에 어떤 분은 상당히 오랜 기간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졸음이 있을 때 나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야 한번 체크해 보고자 할 때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에버스 졸음증 측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8문항으로 돼 있고 8가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 잠들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해서 그 점수로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좀 검색을 해보면 그런 설문 문항을 쉽게 이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나의 졸음이 좀 문제가 있는 거냐 알 수 있는데, 그 점수가 8점 이상일 때는 이제 병적인 졸음이 있다. 10점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기면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정적인 진단은 병원에서 시행하는 수면 검사 더하기 낮 검사, 낮에 낮잠을 한 4번에서 6번 정도 재워서 얼마나 빨리 잠드는지 보고 그 시간을 이제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진단을 받으면 약물 처방이 가능하고, 약을 드시면 이제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졸음이 있을 때 우리 이제 기면증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졸음, 내가 느끼는 졸음이 약하다,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심한 졸음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에버스 졸음증 척도 등을 이용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런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